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행정행위, 행정처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얘기해야 될 내용들이 좀 많기도 하고 좀 어려운 내용들도 있고 해서 좀 바로 이해가 좀 쉽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좀 끝까지 집중해서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크게 이제 행정법을 공부한다고 하면 행정에 관련된 뭐 조직, 작용, 절차, 구제에 관한 것들을 공부한다고 했을 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이제 행정 작용에 관련된 구체적으로 어떤 행정 수단들을 통해서 행정이 이제 국민의 어떤 삶과 생활에 개입을 하게 되는지 하는 것들을 공부하는 것일 텐데요. 크게 이걸 삼권 분립 체계 내에서 본다고 하면 여기 행정 작용, 행정 작용에 관련된 공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여기 행정행위에 관련된 겁니다. 뭐 이전에 진도가 이제 행정 입법에 관련된 거, 입법이 국회에서 만든 법률을 보충하는 행정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을 보충하다 보니까 여기 행정 입법부터 해서 행정 입법이었던 거잖아요. 행정 입법의 종류로 법규, 명령, 행정규칙을 배웠던 것처럼 오늘은 행정 작용에서 작용 중에서 행정 행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먼저 좀 미리 앞서 나가 보면 사실 행정 행위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어,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퉁쳐서 이제 행정처분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그거는 행정소송법, 행정소송을 좀 예정하고서 만들어진 용어 개념이긴 해서요. 지금은 좀 행정행위라는 개념을 먼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행위는 사실 인접한 개념들과 구별할 수 있어야 진짜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 내용을 알려고 하면 요 행정행위한 내용들로 하명이나 허가 하명이나 허가의 내용들을 자세히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인접하고 있는 이런 사실행위나 아니면 이런 법규명 행정규칙 같은 행정 입법과 어떻게 구별되는 특질을 가지고 있는지 행정위가 가지고 있는지를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거는 이제 우리가 모두 다 아시는 이제 김춘수 시인의 이제 꽃이라는 시인데요. 결국 이제 뭐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몸짓이었는데 이름을 불러주니까 꽃이 되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꽃이 행정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의미가 부여져있기 때문에 이름을 불러주었다. 의미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즉슨 행정이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것들을 의혹하고서 의사적인 작용에 기초해서 의사적인 가정 기초에서 하는 것이 행정행위인 거죠. 그게 아니면 사실 행정행위가 아닌 거죠. 의미가 있으니까 행정행위인 것이고 의미가 없으니까 사실행위를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사실행위가 나오다 보니까 보통 일반적인 이제 그 책이나 교과서나 이런 설명들에서는 행정행위를 먼저 설명하고 난 다음에 뭐 행정입법이나 다른 것들을 보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행정작용하는 종류로 사실행위를 보는데 저는 오늘 행정행위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행정행위에 바로 인접해 붙어 있는 사실행위는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보고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행위의 사실의 구별은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의미가 있다는 얘기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어떤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느냐 아니면 그게 아니느냐라는 걸로 이제 크게 구분이 되는 것이고요. 이런 행정행위와 행정처분은 결국 같은 말이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행정처분 좀 더 권리 구조의 측면에서 만들어진 용어이기 때문에 행정행위보다 좀 넓어야 되는 것은 아니냐라는 뭐 논의들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일단은 행정행위, 행정처분은 그냥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같은 거다. 오히려 이제 구별해야 되는 거는 행정행위 사실을 구별하셔야 되는 거랑 하나는 또 행정행위랑 행정입법을 구별하셔야 된다. 행정행위는 어쨌든 개별적 구체적인 법 집행에 관련된 내용인 것이고 행정입법은 결국 일반적 추상적 규율이기 때문에 법률을 보충하니까 행정입법이 있는 것이지 행정입법이 고유해서 직접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는 게 쉽지 않고요. 구체적인 행정의 의사작용으로 알고 하는 거잖아. 알고 시키고 어떤 결과가 나올 거를 이제 의혹하고서 명령을 하고 또 허락을 해주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행정에 관련돼서 특히 행정행위에 관련된 설명을 수업 시간에서 굉장히 많이 제가 강조하는 예시로는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 그러니까 교수와 학생과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런 것들 이제 고권적인 작용에서 위에서 아래로 찍어 내리는 나름의 이제 그런 상하 주종의 관계에서 본다고 했을 때 사실은 이제 위에서 어머니나 아니면 교수님이나 부모님이 자녀나 제자에게 시키는 거잖아요. 시키거나 아니면 너가 무슨 행동을 하고 싶으면 나한테 구체적인 허락을 받아라. 허락을 받으면 사실 문제가 없지만 허락 안 해주는 경우가 문제인 거잖아요.
그처럼 우사적인 작용으로 하는 것이 기본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행위가 의미가 있고 사실행위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이 구분법이 하다 보면 저희가 행정규칙이랑 법규 명령에서의 경우에서 봤던 것처럼 이게 의미를 가져야 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A니까 B라는 A니까 B냐, A니까 B냐 이거보다는 B이어야 하기 때문에 A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특히 요 사법장려는 재판으로서 재판은 저희가 이제 따로 이제 시간을 내서 다뤄봤지만 재판의 큰 종류는 민사재판이 있고 형사재판이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행정재판이 따로 있었잖아요. 행정재판의 대상은 결국 항고소송이라고 해서 요 행정행위를 다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좁게 요 행정행위가 뭐냐라고 해서 얘기해봤자 답이 그렇게 딱 똑부러지게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행정행위, 행정처분을 알아야지만 행정행위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행위에도 겉보기엔 사실행위에도 불구하고 행정행위여밖에 할 수 없는 거죠. 행정행위여야지만 재판이 가능하니까. 그거는 사실 요 뒤에 있는 재판과 연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실행위를 다시 돌아와서 보신다고 하면 결국 행정행위 사실행위를 구별해야 되는 것인데 물론 A니까 B다. 행정행위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사실행위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것이 다르고 A니까 B다라고 봐야 되는데 하다 보면 B이어야 되기 때문에 A라고 하는 경우들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일단은 행정기본법에서도 이제 행정행위 또는 행정처분에서 이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처분이랑 행정청의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는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와 그 거부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것인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다고 하면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행하는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 행사 또는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포섭되지 않는 것들은 사실행위라고 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입니다. 물론 행정기법을 보시다 보면 이게 법령 등이 정의하기 때문에 법령이라든지 이런 처분에 포섭이 안 되는 경우라고 하면 사실 사실행위로 분류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행정기본법에서 이런 행정행위가 아니라 이런 처분이란 표현, 행정소송법에서 쓰이던 이 처분이란 표현을 그대로 사용한 게 뭐 마땅한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행정절차법에도 이렇게 쓰이고 있고 행정심판법에서도 이렇게 처분이라는 용어가 널리 쓰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행정행위와 행정처분에 관련된 구별에 관련된 과거의 논의들이 이제 크게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긴 하겠습니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행정기본법에서 진짜 이번 제정되었던 행정기본법이라고 하면 그래 처분을 알겠는데 처분의 구체적인 유형들이 뭐가 있었는지 그냥 이렇게만 정의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게 있었는지 그리고 그런 처분이 갖춰야 될 어떤 것들은 마땅한지에 대해서 사실 그걸 더 설명해 주긴 해야 되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행정기본법은 사실은 제 생각에는 약간 반쪽짜리 법이라는 생각이 없지 않든 아까 미국의 연방 행정절차법을 보다 보면 처분, 에이전시 액션이라든지 오더에 관련돼서 충분히 이런 그냥 일반적인 조문 외에도 그게 왜 필요한지 대해서 특히 이제 그 과정을 열심히 중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따지는 특히 예를 들면 재결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면허, 라이선싱 관련된 라이선스와 라이선싱 구별한다든지 이런 것들로 통해서 사실 좀 더 이게 왜 이 논의를 왜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좀 들어가 있긴 한데 우리 이번에 제정된 행정기본법은 좀 아쉽죠. 처분만 정의 딸랑 이렇게 정의 내릴 거는 사실 이미 행정절차법이랑 행정소송법에서도 똑같이 다 절차 이렇게 조문 처분 정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것만 봐서 어떻게 우리가 일반 국민이 행정행위와 사실행위를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아쉬운 측면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다수설적인 표현을 한다고 하면 결국 사실상 효과를 발생하는 1차의 형식으로서 법적 근거 물론 법적 근거가 불필요하지만 생각 외로 법적인 근거를 두고 있는 사실행위들이 많습니다. 사실행위라고 하면 이제 대표적으로 어떤 일반적인 행정 법령들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은 단속의 어떤 대상으로서 감독권 행사의 전제로서 단속을 할 거 아니에요. 행정 단속을 할 때 실제 어디를 들어간다든지 예를 들면 법 위반 사실을 확보하기 위해서 장부를 들춰본다든지 아니면 어딘가 출입한다든지 이런 것들 다 그냥 국민 입장에서는 어쨌든 당한다는 입장에 행정조사를 단속을 당한다는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되게 권력적으로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사실행위일 수밖에 없다. 알려주고 국민에게 어떤 사실을 알려주고 또는 이제 어떤 다양하게 안내하고 정보 제공하는 측면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 사실행위는
행정행위도 사실은 그 유형을 좀 몇 가지로 이제 분류하고 있긴 한데, 사실행위는 사실 뭐 이렇게 애초에 그 정의 자체가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발견된 영역들이 있긴 하지만 이걸 이제 크게 논의가 되고 있지는 않는 영역들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실행위에 관련돼서는 뭐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권력적 사실행위랑 비권력적 사실행위를 구별하면서 권력적 사실행위라는 개념이 이제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권력적 사실행위는 결국 이제 겉보기에는 사실행위처럼 보이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그 동전의 뒷면에는 수인 한 명에 준하는, 이걸 마땅히 따라야 되는 거, 하는 그런 이제 를 본다고 봐서 사실 사실행위 유형이라고 특별히 분류되고 있는 유형 중에서도 이거는 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나름 이제 소송의 대상이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권력적 사실행위로 크게 예시를 두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경찰법상의 어떤 행동들이거든요. 직접 어딘가에서 이제 직접 사람을 이제 강제로 퇴거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어딘가 감염병 예방의 목적으로 격리를 시킨다든지, 뭐 이런 경우라고 한다고 하면 직접 나의 어떤 자유권이, 이제 일반적 행동 자유권이 제한되는 측면이 없지 않지 않겠습니까? 나름의 이제 어떤 기본권이라든지 어떤 권리인기 침해되는 의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권력적 사실행위라는 경우에 이제 결국 따지고 보면 권력적인 게 결국 처분적이라는 의미거든요. 처분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권력적이라는 게 사실행위를 수식함으로써 결국에는 이제 뭐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같은 거죠. 아이스 아메리카노 처음엔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을지 몰랐겠지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받아와서 따뜻한 날에, 이제 어느 추운 날에 난로 위에 올려놨다. 그럼 얼음이 녹을 건 다 녹고 어느 순간에 이제 따뜻한 이제 아메리카노가 돼 있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게 처음 사왔을 때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였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말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본다고 하면 권력적 사실행위는 그냥 겉보기에는 사실행위로 보일 수 있지만 그게 내포하고 있는 어떤 이제 그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직접 침해하는 어떤 제한하는 성질이고, 또 그게 권리 구제의 필요성이 굉장히 높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들로 인정되고 있는, 특히 이제 판례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는 영역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또 최근에 어려운 거는, 그럼 그게 아닌 거, 권력적 사실행위가 아닌 게 이제 비권력적 사실행위여야 되는 것인데, 또 하다 보면 비권력적 사실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하다 보면 이것도 좀 그게 애매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발생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생각하면 어렵긴 하지만 아무튼 요 비권력적 사실행위와 권력적 사실행위를 구별하는 것이 또 쉬운 문제는 아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걸 왜 자꾸 권력적으로 보려고 하냐면 소송이 가능하니까. 소송이 가능하니까. 요 행정 재판으로, 특히 항고 소송의 방법으로 위법한 행정행위는 취소시킬 수 있잖아요. 법원을 통해서. 이걸 행정행위를 당한 이 시스템 밖에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행정행위라면 심플하게 그냥 봐가지고 그냥 재판 가면 되는데, 사실행위인 것처럼 당했으면 뭐 안 되잖아요. 그 재판으로 국가 배상이 가능할지언정 일단 그 자체 그 행위를 취소하는 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 권력적 사실행위로 봐서 넘어가는 거죠. 행정행위처럼 봐서 재판이 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특히 90년대 이후로 많이 개발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권력적 사실행위랑 비권력적 사실행위를 나눠 보신다고 하면 공권력 행사로서 하는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결국 공권력의 행사라는 것이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무기 사용, 강제격리, 간판 철거, 대집행 실행이라 등등등 이런 것들은 이제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권력적 사실행위는 이제 처분과 유사하게나 처분처럼 봐서 행정 소송을 다툴 수가 있다. 다만 행정 소송을 다툴 수 있긴 있는데 대상 적격이 있다는 뿐이지, 이미 이런 것들 권력적 사실행위는 이례적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물론 그 다음 행동들을 예정하고 있다고 하면 다툴 여지가 있긴 하겠지만 이미 끝나버리는 거, 소송 당시 이미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권력적 사실행위는 이후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처분으로 봐가지고 소송이 가능하긴 하겠지만 권리보호 이익 또는 소의 이익을 입증해야 하지 않으면 사실은 각하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크게 없는 거라고 하는데, 그렇게 공권력 행사 크게 관계 없는 거라고 하는데, 하다 보면 애매한 것들이 좀 나오긴 합니다. 행정지도, 통지보고, 경고, 홍보 하는 것들 여러 가지 많긴 많은데요.
하다 보면 비권력적 사실행위라고 해서 이제 권리구제 가능성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이제 좀 더 애매하게 국민 입장에서는 좀 더 애매하게 사투릴 수가 없잖아요. 비권력적 사실행위 불구가 된다고 하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적 사실행위는 어쨌든 이런 이제 그 권리 어쨌든 국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법률에 근거 없이 권리 사실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한다고 하면 사실 이제 위헌무법한 처분으로 볼 여지가 굉장히 높긴 하지만 또 아닌 경우들도 이제 왕왕 발생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의 행정조사는 이제 행정조사 기본법이 제정되다 보니까 행정조사 기본법에서 행정조사란 관련해서 이렇게 뭐 현장조사, 문서열람들이 있는데 쉽게 생각하셔가지고 단속하는 거. 뭔가 법 위반 사실이 있는지 아니면 적절하게 어떤 행정 목적 꼭 법 위반 사실만을 가지고 행정조사하는 거 아닐 수도 있으니까 다른 목적이든 어느 여타의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점검하고 단속하는 거 행동들을 하는 일체 행동들을 행정조사라고 한다. 이런 행정조사는 남용되면 안 되고 적합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거 비례 원칙 내용 다 들어간 거잖아요. 해야 되는 것이고 사실은 행정조사는 임의조사가 원칙이기 때문에 임의조사의 성실을 넘어서 마치 이제 형사소송법에서 본다고 하면 강제수사가 있잖아요. 강제수사가 임의수사가 단순히 가서 이제 묻고 답하는 거 아니면 임의로 제출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게 아니라 압수수색한다든지 직접 인신을 이제 나름의 제한시키는 체포 구속을 한다고 하면 그 영장 받아야 되는 거였던 거잖아요. 그런 거와 유사하게 행정조사가 사실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경우들도 많고요. 또 실제 있어서는 이런 행정조사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기관의 이제 일부 집행기관, 집행공무원들이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를 또 수행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특사경으로서 하다 보면 요 행정조사와 형사수사, 어쨌든 특사경으로서의 역할과 굉장히 이제 그 경계가 애매해지는 경우들이 발생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실 행정법 시간에 그걸 자세히 다룰 건 아니긴 한데 현대 이제 어쨌든 최근의 문제들은 그냥 전통적인 행정법 입장에서 보면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뭐 일단은 약간 이제 이제 문 밖에 있는 왜냐면 집중해서 바라볼 게 권력적 사실행위를 좀 더 집중해서 바라봤던 것인데 오히려 요즘에는 이런 비권력적 사실행위에서 경계선에 서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런 특사경 권한을 갖고 있는 조세범 처벌 관련된 거라든지 아니면 금융수사, 금융 관련돼서 금감원의 이런 금감원 조사라든지 아니면 공정거래위원회,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뭐 특사경이 범위가 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굉장하게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다 이 심결제도라든지 심결제도 이전에 이제 그 조사에서 연결되는 측면들을 본다고 하면 사실 수사와 저희가 다를 게 없이 여러 가지 장부들을 다 열어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조사를 받는 피조사자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굉장히 형사사건과 유사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고 그게 또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이 아니에요. 이 형사조사 절차가 아니라고 해서 형사소송법이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그냥 뭐 행정조사 기본법 있긴 하지만 행정조사 기본법이 무슨 내용이 있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선언적인 내용만 있는 거지 이거를 어떻게 절차를 어떻게 나름의 행정법 판사 제도를 둔다든지 행정영장 제도를 둔다든지 이런 내용 전혀 없거든요. 우리 현실에서는. 그래서 이제 최근의 논의들 중에서는 그런 이제 그 영역들의 행정 조사에서는 좀 더 이제 이런 적법 절차의 원칙이라든지 아니면 법치 행정의 원리들이 좀 강조돼야 되는 것은 아니냐. 너무 그냥 예전에 그냥 처분성 여부에만 좀 묘각돼가지고 되느냐 안 되느냐 뭐 권력적 사실행위 정의 이런 거에서만 좀 해가지고 마치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안 중요한 것처럼 뭐 법에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고 뭐 이렇게 볼 건 아니고 나름의 오히려 절차가 아주 촘촘하게 만들어주면서 당사자의 방어권이 보장될 필요가 있는 식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는데 사실 거기는 어디까지나 이제 그런 뭐 논의인 거라서 아직 이게 뭐 이런 법리가 확실하게 뭐 들어가 있다든지 뭐 이렇게 구현된 건 아니긴 해서요. 논란은 있긴 하지만 아무튼 문제가 있어서 아마도 이제 향후 이런 것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재판에서 다뤄진다고 하면 의미 있는 판례들도 좀 나오게 될 것이고 그런 의미 있는 판례들이 쌓이다 보면 이런 법들도 이제 바뀌게 되는 이제 몇 년이 지나가서 이제 바뀌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비교적 사실행위로서 많이 하는 건 행정 지도인 건데 행정 감독의 어쨌든 감독권의 행사로서 직접 어떤 시정 명령을 한다, 개선 명령을 한다. 그래서 명령을 해버리면 하명을 해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적절하게 지도 권고 조언하면서 적절하게 끝내는 경우 말로 그냥 해서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행정 지도랑 행정 조사가 사실행위의 뭐 대표적인 뭐 한 예시로 보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그냥 제가 이제 항공법 시간에 또 강조하면서 하는 내용들인데 뭐 비권력적 행정행위 사실행위에서의 행정 지도와 뭐 행정 처분으로서의 시정 명령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에 논의들이 있는데요. 요거는 그냥 사실 이제 구체적인 법 내용들을 좀 봐야 되거든요. 법 규정이라든지 행정 규칙이나 어떤 법규 명령이나 아니면 그 상위 모법으로서 모법에 있는 문구들을 봐야 되는 것이어서 실제에서는 이렇게 처분성이 없는 행정 지도와 처분성이 있는 직접 그 자체의 하명으로서의 시정 명령이 구별이 좀 모호해지는 경우들이 왕왕 발생할 수도 있다. 모호하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사실 뭔가 이런 그 국민 입장에서 시정 명령과 행정 지도 자체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시정 명령은 다툴 가능성이라도 있는데 행정 지도는 다툴 가능성조차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될 것인가. 또 그리고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사실 이런 거에 그냥 대드는 거잖아요. 사실 그 예를 들면 교수님이 제자한테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얘기하는 건데 그 이상한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대드는 측면이 없지 않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이제 좀 적절하게 항상 그런 그 집안이 자유로운 분위기고 교수님이 좀 약간 그렇게 리버럴한 분위기여서 언제든지 내가 언제든지 잘못된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그런 이의 제기를 적절히 반영해 주시는 그런 집안이고 그런 행정이라고 하면 뭐 그런 게 이제 적절하게 반영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그게 아닌 집안이거나 아니면 그런 환경에서는 이게 굉장히 이제 눈 밖에 나는 행동일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적절하게 구현할 것인가도 저희 관심을 가지긴 가져야 되는데 사실 행정법에서는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은 영역이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행위에 대한 권리구제 방법으로는 기본적으로 항고소송의 가능성 없죠. 헌법소송심판도 결국 안 되겠죠. 결국 안 됩니다. 되는 거는 권력적 사실행위 아니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권력적 사실행위로 봐가지고 항고소송이 가능한다고 하더라도 권리보호 이익 통과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사실행위는 그냥 끝나 있거든요. 이걸 뭔가 제기하는 이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순간에 사실 이미 그 문제된 행동들이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소유의 이익이 없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회복해가지고 아니다 추후적으로 다른 또 행동들이 계속 반복될 수도 있고 반복될 염려가 있고 예를 뭐 헌법적인 해명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서 다투지 않으면 사실은 이제 굉장히 없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본안에 가서는 법률 유보의 원칙과 법률 우의 원칙 근데 법률 근거 유보의 원칙이 없는 경우들 이제 뭐 발견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실제 어떤 판례의 모습들을 보면 법률 유보 원칙 그냥 요거를 건드리기보다는 그때 그 상황에서 이거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는 거 정도로 하는 빠질 개연성이 크긴 하죠. 아무튼 사실행위는 보통 빨리 끝나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소송을 들어간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집행정지를 같이 넣어서 그 현상을 냉각시켜 버리는 게 더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에서는 이제 집행정지 필요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가해 공무원의 고유과실이 이제 입증할 수 있다고 하면 국가배상 청구로서도 나름의 이제 그 권리 구제를 받을 가능성은 있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행정행위와 행정처분은 같은 것이고 사실행위와 행정행위 이렇게 경계선에 있는 것들이 좀 최근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고시에 관련된 거는 항상 이제 고시는 이제 그 사실행위에서의 고시, 또 처분으로서의 고시, 또 이제 행정 입법, 또 행정 규칙으로서의 고시, 또 아니면 법규적으로 갖는 고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좀 잠시 후에 다시 이어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살펴봐야 될 내용들은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인데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는 사실은 이제 이게 그 행정법 어떤 교과서라든지 어떤 책들에 소개되어 있긴 하지만 굉장히 민법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이제 그 모티브를 따온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타당한 정말 그런 이론적 타당한지는 모르게 하겠는데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로 분류될 수 있을 만한 판례들이 어느 정도 발견되고 그 나름의 분류를 이제 하신 거기 때문에 뭐 크게 의미가 없다고 할 수도 없게 하겠죠. 근데 행정기본법이 제정됐다고 하면 사실 이런 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얘기를 해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거 없고 이건 사실은 그냥 어디까지나 체계에 있는 내용들일 것입니다. 민법이 왜 얘기가 나왔냐면요. 민법은 기본적으로 의사 표시를 되게 중시하는 형태거든요. 민법 총칙을 배워보시면 어떤 법률 행위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소로서 요건으로서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계약의 어떤 계약상의 계약을 체결하고 또 계약상의 내용에 따라서 이제 어떤 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얘기했을 때 일단 계약이 성립해야 되는 것이니까 계약의 성립에 필요한 의사표시, 청약의 의사표시,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하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저희가 하다 보면 민법 총칙 시간에 준 법률 행위는 일단 어떤 행동을 하면 의사표시가 있는지 여부를 따지지 말고 그냥 그거는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설령 없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 정도의 행동을 하게 되면 법률 행위가 있는 것을 보자라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민법 총칙 시간에 보시면 145조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에 관한 전제 규정을 추진했은 후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진한 것을 본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즉슨 추인이라는 거 143조로 같이 비교해 보신다고 하면 취소할 수 있었는데 취소 안 하고 그냥 덮고 유효로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아주 정확하게 추인이라는 의사표시를 해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이런 추인이라는 의사표시를 안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추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유효를 전제로 한 그 어떤 그 계약의 내용의 전부나 일부를 이행한다든지 유효를 전제로 해서 이행을 청구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담보 제공 양도한다든지 강제 집행한다든지 이런 거 해버리면 이 행동 자체는 애초에 유효한 것을 전제해 취소시키면 무효가 되는 거니까 그거 배척되는 거죠. 배제되는 거예요. 취소를 하는 행동과 배척되는 이거를 그냥 취소권을 포기하는 추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행동들을 하게 되면 그냥 추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이 개념이 있지 않겠습니까? 요거와 유사하게 그 결과에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민법 총칙의 그 내용들 많이 이제 따와가지고 의사표시죠. 그러니까 행정에 알고 해서 알고 시키고 알고 허락을 받게끔 하는 행동들에 관련돼서는 의사적 작용을 굉장히 중시하는 거니까 이게 어떤 그 일반적인 이제 처분에 대한 설명, 행정 처분이나 행정 행위에 대한 설명과 이제 이수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일단 이거에 대한 효과, 이건 의미가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에 있어서는 이건 준 법률 행위적 행정 행위로 보자라는 것들이 있고 그 대표적인 예로 이제 공증, 통지, 수리, 확인 같은 것들을 이제 분류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태도인데 뭐 이렇게 분류하는 것이 뭐 법에 근거가 있느냐? 전혀 법에 근거는 없죠. 행정법이나 행정절차법이나 행정소송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여타의 많은 교과서들에서 이렇게 분류하고 있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이런 분류법을 따라가고 있긴 합니다. 이 준법률적 행정행위는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 집중하는 거죠. 법적 효과가 부여된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준법률 행정행위 종류로 대표적인 공증, 공증 일반적으로 공적 장부에 등재시키는 거 이런 것들은 단순한 사무 편의를 위한 사실행위에 불과할 수밖에 없겠지만 다만 판례상 지목 변경 신청 반려 행위라든지 건축물 대장 직권을 말소한 행위에서의 이 당사자인 국민들 입장에서라고 하면 요걸 처분으로 안 봐버리면 소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인정한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모든 공증이 다 뭐 처분성이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공증으로 분류되는 것들 중에서 일부에 있어서는 처분성 인정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 통지, 그냥 알려주는 거잖아요. 알려주는 것은 그냥 사실행위 전형일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게 내용이 되게 중요한 내용이다 라고 한다고 하면 특히 이게 통지가 거부 처분과 연결된다고 하면 거부에 대한 통지를 한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한다고 하면 요거의 처분성 인정 안 해버리면 도대체 뭘 처분을 잡아서 인정할지 애매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국립대학교 조교 사건에서 임용기간 만료 통지를 거부 처분으로 봐서 처분성 인정해서 인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것이 모든 통지가 사실행위,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로 무슨 의미가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통지는 사실행위가 되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뭐 어떤 판례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통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정행위로 행정처분으로 본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수리랑 확인, 요게 좀 중요하긴 한데 제 생각에는 뭐 수리는 신고제에서 볼 거라서 좀 가볍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뒤에서 신고제를 따로 볼 거라서 보시면 되고 확인이 사실 중요하긴 하죠. 이 재결적인 어떤 확인적 판단행위인 것인데 단순 어떤 내용 확인하는 건 사실행위일 수밖에 없을 수도 있겠지만 요즘은 확인하는 거 행정청에 확인해서 뭔가 어떤 판정을 내리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는 처분성 인정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제가 이제 써놨죠. 현대행정법에서는 행정기관이 행정청이 일정한 사안을 확인하거나 판단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이런 확인 단순하게 준법률 행정행위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의 재결적 행정행위라고 설명하면서 하는 경우들이 이제 있고요.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의 그러니까 판정에 있어서는 나름의 그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나름 당사자에게 어떤 나름의 이제 재판과 유사한 절차를 설계해야 될 필요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뭐 재결적 행정행위가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행정행위에 비해서 합의제로 나름의 이제 그 판단을 결정하는 거라 아니면 그 판단을 보조하는 기관으로서 위원회를 이제 두고 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그 확인과 판정을 받는 당사자에게 나름의 이제 증거를 제출한다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들을 나름의 보장해서 나름의 대심적 심리 구조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름의 이제 방어권의 변론권을 보장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을 준사법 작용으로 평가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여기까지 안 보시기 뭐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인정, 산재보상심의위원회 산재 인정도 있겠지만 행정심판도 마찬가지네요. 행정심판을 해서 나름의 그 내용에 대해서 당부를 따지는 것처럼 이런 확인이 최근에 와서는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고 많이 활용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런 행정행위가 과거에는 이렇게 의사적인 걸로 좀 좋게 봤다고 한다고 하면 넓어지는 거 이해하시겠죠? 권력세 사실행위라든지 아니면 준법률 행정행위로 분류되고 있는 일정한 그 사례들 통해서 행정행위 처분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다.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그 결국 소송으로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다투고 싶은 하는 국민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행정소송 제도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의 이제 이렇게 넓어지는 거 4군 6진 개청하는 것처럼 경계가 불분명했을 때 이렇게 넓어지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행정행위의 분류부터는 다시 좀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